여러분들이 동네에 호두나무 한 그루씩 다 있는데 호두 안 열리죠? 막 몇십 년 된 나무들 있는데 안 열리죠? 걔네가 왜 안 열릴까요? 농촌 총각이 장가를 붙어서 애를 못하는 거예요. 거름기가 아니라 연애를 못하면 애기를 못 낳아요. 아, 그거예요. 호두나무는 절대로 한 주씩 심어서는 안 돼요. 호두나무는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숫꽃이 같이 핍니다. 그래서 자웅동주라고 해요. 자웅이화라고 암꽃과 숫꽃은 달라요. 다른 눈에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웅이숙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암꽃이 피는 시기와 숫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얘네가 못 만났어. 아, 내가 구경군청에서 오늘 내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야, 12시에 만나자. 점심 먹고. 알지? 딱 했죠. 근데 제가 좀 늦었어. 목련에서 일하다가 좀 늦었어. 그때 왔다 가버렸어. 그럼 연애했어요? 못했어요? 그래, 애를 못 낳는 거야, 내가. 똑같이 여러분들의 동네에 있는 호두나무가 한 주씩 있다 보니까 암꽃이 피는 시기와 숫꽃이 피는 시기가 교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 봄에 잘 보세요, 그 나무들. 대부분의 나무들이 숫꽃이 먼저 핍니다. 약 70%의 호두 품종들에 보면 숫꽃이 먼저 펴요. 그럼 숫꽃이 싹 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암꽃이 피냐? 한 2, 3일? 아니에요. 2, 3주까지도 늦어집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숫꽃이 먼저 폈던 그 호두나무에 한 2주 정도 딱 지나가서 보세요. 암꽃이 피라고 막 이렇게 펴 올리는 놈도 있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결국은 호두나무는 품종을 섞어서 수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호두나무를 갖다가 무슨 품종이 좋아? 그게 국내에 개발된 거든 외국에서 개발된 거든 뭐든 그 나무들 호두나무 품종, 우리 품종 뭐 하나가 제일 좋아! 라고 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왜냐? 아주 가끔 간간히 암꽃과 숫꽃이 동시에 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건 자웅동숙형이라고 해요. 암, 숫꽃이 같이 피는 형태. 그러나 아무리 같이 펴도 요만큼 겹치는 것과 요만큼 겹치는 것과 이렇게 겹치는 것과 일부만 겹치는 것과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웅동숙형 호두나무일지언정 수분수가 두세 가지가 들어가면 더 생산량은 증가가 된다. 그런데 자웅동숙형도 아닌데 자화선숙형이든 웅화선숙형이든 한 가지 품종을 심어서 그 수확량을 바란다. 그러니까 정말 호두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호두나무는요, 또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얘네들이 만일 올해, 내년 자기가 자웅 이숙형이었는데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점점 그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차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과 몇 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종족 번식의 습성이에요. 이게 식물도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호두나무의 개화 습성을 잘 알아두시고 호두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야 국산이야 뭐야 막 재래종이야 토종이야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웃기고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거짓말입니다. 호두는요 원래 저 멀리 이집트, 페르시아 만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고서 하나는 서진을 했죠. 종민전쟁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 갔죠. 그래서 유럽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갔어요? 북미 갔다 남미, 그리고 호주 이렇게 배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파트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다? 동진을 했습니다. 동진은 육로로 했어요. 어디? 실크로드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옆집에서 옆집 조금씩 전이가 됐죠. 배 타고 가면은 몇 달이 금방 가요. 그리고 품종의 변이가 없었죠. 그 품종이 그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즈벡, 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쭉 실크로드를 쭉 타고서 이제 중국까지 와서 오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왔을 때는 이미 조실성 품종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제가 여러 품종을 확인을 했고 약 2, 3년 차면은 열매가 맺는 애들 나타났어요. 근데 걔네들은 사이즈가 컸습니다. 나무도 컸어요. 조금 변이가 된 거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와서 갑자기 변했느냐? 우즈벡에서 키르기스탄을 넘어가지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왔는데 거기 이제 뭐 우르무치 이쪽, 화진 이쪽, 이쪽에 왔는데 아코스 쪽 이쪽에 왔는데 거기서 나무까지도 작아진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2, 3년 차에 열리기 시작했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서는 1년 차에 열리는 나무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막이다 보니까 얘가 빨리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빨리 종족 번식을 해야겠어. 그래서 변이가 스스로 이루어진 겁니다. 걔네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발생했던 애들이 중국의 전성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택동이 참새 잘못 잡아가지고 식량에 많이 났잖아요. 7,000번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부가 도산될 것 같으니까 정부 자체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의약품을 다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걸 국내에 있는 것도 중국 내에 있는 것도 모든 세계 다 의무적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안 그러면 국가 전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1960년대에 새로운 품종들을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겠다고. 그러나 공산국가에 그렇게 가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새로운 품종들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언제냐?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끔 호두 품종에 보면 8518이라고 있죠. 85년도 18번째 농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8518. 85년도입니다. 국내에서부터 보호한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래 된 겁니다. 85년도예요. 자, 그렇게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온 185, 조금말로는 웬 요파우죠. 요파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웬 계열의 185번째예요. 개량종. 사실은 300번째까지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국가급 품종이 있고 성급 품종이 있고 농가급 품종이 있어요. 국가급은 뭐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종으로. 국가검정위원회에서 검정을 통과하려면 약 15년 이상의 검정기간이 필요해요. 검증기간이 15년 내지 20년 품종들이다. 그런 품종들이 약 386가지가 있습니다. 성급 품종은 약 5년에서 10년이에요. 각 성마다 호두 품종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급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조사가 안 돼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8518은 농가급입니다. 근데 8518도 우수한 품종이에요. 우수한 이유가 뭐냐? 자원 동숙형이었고 품질이 좋습니다. 다만 생산량, 전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조금 적어요. 가장 한 가지를 알고 가셔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속았어요. 그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재래종 아니면 토종이라고 하는 그 호두들 있잖아요. 걔들은 호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두는요 주글라스 레지아라는 학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호두입니다. 얘는 뭐예요? 가래나무죠. 추자. 가래나무. 호두와 막심, 가래나무가 교잡을 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호두인가요? 밖에는 저 프렌치불독하고 요 앞집에 진돗개하고 교잡을 시켰어요. 걔는 불독입니까? 아니면 진돗개입니까? 믹스견이죠, 믹스견. 여러분들이 지금 토종이라고 얘기하고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추자하고 호두를 교잡을 한 호펜시스예요. 마호두입니다, 마호두. 고려시대 때
호두나무가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해로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북경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입됐던 호두 품종들이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도입된 거예요. 가래나무하고 호두나무를 교잡하는 건 이건 육종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가래나무와 호두나무를 교잡을 시킵니다. 그건 언제 하느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 합니다. 지역이 너무 춥다든가 토양이 척박하다든가 이때 생존을 위해서 가래와 교잡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호두밭에서 환경도 좋은데 가래나무를 손수로 쓰고 있죠. 호두를 갖다가 계속 잡종을 만들고 있어요. 불독하고 진돗개하고 교잡소. 그 새끼도 또 다시 불독하고 또 해. 그게 뭐예요, 그죠? 자꾸 가래화 되는 거죠. 사실은 1960년대 중국의 문헌상에서는 그래서 가래나무를 스물스물 못 써라. 그날은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상을 다 되게끔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후대 품종의 변이가 난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토종이네 재래종이네 하는 것은 교잡종이다. 중국 북부에 갔던 교잡종이다라는 전래종이죠. 이 호두는 지금 보면 곰보처럼 막 생겼죠. 곰보처럼 생겼죠. 사실은 1930년대에 있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선진국에 중국에서 수출하던 가장 우수한 품종이었어요. 전 세계 제일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어때요? 곰보가 막 돼 있죠. 그러니까는 청피를 딱 벗기고 거기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질이 돼서 시커매지죠. 지저분해지죠. 상품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는 화학 제품 뭐 이런 거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황 막스 갖다 막 붓고서 세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선진국, 유럽 선진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태된 이름이 두 가지예요. 포호두나 철호두 계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미국에서 하는 이제 흑호두. 여러분들 책상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목재 생산용 흑호두 나무예요. 이렇게 호두의 품종 계열은 여러 가지 호두라는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신령 호두가 좀 유행을 했죠. 신령 호두는 원래 일본 호두입니다. 일본서 호두가의 품종이. 일본명으로는 실레이예요. 실레이. 그 호두는 중국의 중국 이남에서 일본으로 도입됐습니다. 일본은 마침 배 타고 다니는 섬나라라서 육로로서 무역을 한 게 아니라 해로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두가 유입되는 것이 실레이나 청향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일본도 지금 아직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조시성 박피호도 있죠. 이걸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12월 달에 일본 묘목상이 한국에 와서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도 부탁이 왔었어요. 세 주 보내줬습니다. 세 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호두나무 갖다 가래나무하고 교잡해서 안 된다는 얘기면 호두는 호두끼리 연애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품종이 순정하게 계속 교잡이 되죠. 생산되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상품성이에요. 상품성. 껍질이 얇은 호두 쪽으로 가십시오. 껍질이 얇은 쪽이 나중에 상품성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후지와 북방의 상황이 똑같이 호두에서도 벌어집니다. 실제로요. 중국에도 껍질이 두꺼운 호두가 있고 껍질이 얇은 호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껍질이 두꺼운 호두와 껍질이 얇은 호두가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는지 아세요? 3배가 납니다. 출발할 때는 똑같은 금액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니에요. 1.5배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호두 하나를 딱 땄어요. 소비자가 샀어. 근데 이제 우리 출입률이라고 하죠. 껍질을, 결피를 탈각을 하면
그 속에 내 입에 들어간 게 몇 프로냐? 실력이 43%대에서 뭐 사이즈가 크면 47%까지 나옵니다. 어떤 진짜 특품 막 큰 것들 있죠? 53%까지 나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40%에서 50% 넘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껍질이 얇대. 그럼 내가 그거는 안에 들어가는 껍질의 무게는 조금이고 알맹이는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견피 상태 1kg를 샀어. 50%면은 그 중에 500g만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박효들은요 기본적으로 60%, 80, 70% 진짜 높은 곳은 75%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콩 호두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콩 호두라고 우리나라 저도 그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호두를요 견피를 딱 뭐 아까 그 여자분이 손가락으로 깬다 막 이렇게 연다 막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 땅콩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껍질로 바시바시 부셔지면서 알맹이가 나오는 호두가 있습니다. 운송 가정기에 부딪혀서 부셔지면서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 진짜 무섭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적재를 못합니다. 몇 장씩 쌓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호두의 견피가 완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호두살이 막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두의 속에 알맹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 입에 들어간 호두 색깔. 딱 열면은 느끼하죠? 이따가 봐요. 정말 노란 거. 네, 여러분들은 품종 선택할 때요. 돈 빨리 버리잖아요. 조지성 하십시오. 다수화성 하시고 상품성, 관리성이 좋은 걸로 하세요. 즉, 이 관리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매년 우리나라에서 호두 따다가 다리 몽댕이 부러진 양반이 꼭 한 사람씩 있는 거 아세요? 한국말로 해서 나무 호두나무가 25m 30m까지 자라는데 장대에 들어 그때까지 못 가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흔들다가 내가 흔들려. 내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진 거 아니에요. 관리성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키가 작아. 옛날에 사고나무는 굉장히 크게 우라방 키웠었죠. 근데 요즘 왜 바뀌었을까요? 다 째가고 길쭉길쭉하게. 관리성을 위해서입니다. 관리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생산량도 늘고. 이게 중국에서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얘가 1.5에 3.8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도요 1m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1.5m로 심으십시오라고 하죠. 1.5m에 뭐 3.6m 정도 심으십시오라고 하는데 평지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재작년에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과나무 부분은 뭐 한 30년 이상 농사 쓰신 분이에요. 사과의 박사잖아요. 아니 딱 둘러보고 뭐 하더니 이분은 1m까지 붙였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거 이렇게 키우는 나무에 1m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실질적으로 1m까지 붙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얘네가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호두과 사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나무가 너무 가깝잖아요. 나중에 나무 꽉 찼어. 그때 사람이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고 다니려면 죽어나죠. 여러분 견과 호두 10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청피 상태의 호두 몇 톤을 나눠야 하는지 아세요? 곱하기 5입니다. 여러분이 생산량 10톤을 갖다가 출하하려고 하면은 짊어지고 끓여내는 양은 50톤이다. 네? 무겁죠? 그거 기계화 하지 못하면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3m, 4m 심을 것 같으면 3m, 5m 심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연구 자료입니다. 문헌에 있는 자료인데 19금이라고 쓰죠. 호두는 똑같은 조건에서 이미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관리하면서 각각의 품종을 막 심는 겁니다. 그리고 재발해서 수확을 해봤더니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토양이고 뭐고 생산량이 19배 차이가 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선생님이 1년에 1000만 원 벌어. 근데 옆집 젊은이가 1억 9천 벌어. 그러면 사모님 그냥 죽었어요? 프라이팬을 했는데 때리고 싶지? 젊은 놈한테 다시 시작하고 싶지? 맞잖아요. 연봉 1000만 원과 연봉 1억 9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호두 품종의 특성을 갖다 제시할 때는요, 개발 내력이 어떻게 무슨 품종은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이 계열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주 재배 지역의 기후, 그죠? 그 개발된 지역의 기후가 어떤지, 강수량이 어떻고 뭐 하는지 다 나와야죠. 그리고 얘가 조실성이냐 중간실은 다 나와야 합니다. 개화습성이 어떻게 되느냐, 다수학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빨간 표시였어요. 조실성, 개화습성, 다수학성, 상품성. 가장 중요한 건 상품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호나바율이라고 나왔죠. 호나바율은, 호나바는 암꽃이에요. 암꽃. 열매가 나오는 애예요. 여러분, 만실성은 예전 칠령 호두하고 요즘 조실성이라고 하는 호두나무 있죠.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양 많이 키우지. 자, 양 10마리가 있어. 그 중에 암양이 2마리, 순양이 8마리, 내년에 새끼 양은 몇 마리? 라고 물어보면 걔들이 잘 알아요. 새끼 양은 몇 마리? 많아야 4마리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암양이 8마리, 순양은 2마리, 내년에 새끼 양은 몇 마리? 16마리죠. 생산량 차이가 확 틀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호나바 비율을 관심을 잘 가져야 해요. 즉 나무에 생성되는 암꽃눈의 비율이 몇 개냐 이거예요. 수꽃눈의 비율이 몇 개고, 우리 시골에 농촌 총각은 있어도 농촌 천연 별로 없잖아요. 이것들 제약만 보내놓으면 자기 안 내려가요. 거기서 시간 보다 절대 안 내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의외로 달라요. 그리고 측지 발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지 발화율은 뭐냐면은 올해 가지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랐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자랐는데 끝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열매가 내년도에 열리느냐 이거예요. 특히 발화율이거든요. 얘가 실력이 40%대입니다. 눈이 그 안에서 안 나와요. 근데 요즘 품종들은요 95%, 100%대입니다. 100%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통 2배가 생겼어. 그럼 아까 호나바율에서 4배 차이였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발화율에서 2배이죠. 그럼 이미 8배 차이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뚫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을 선택할 때는 호나바율, 특기발효율, 그리고 결과지의 평균 착화수, 가수. 호나바 눈에서 하나 딱 났습니다. 근데 열매가 1개 열려. 1개 열리는 게 몇 프로, 2개 열리는 게 몇 프로, 3개 열리는 게 몇 프로, 4개 열리는 게 몇 프로더라. 차이가 나와야죠. 1개 열리는 것과 눈 하나에서 4개 열리는 것과는 또 4배 차이가 나죠. 무서운 차이예요, 이게. 바로 결과지의 평균 착화수. 눈 하나에서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평균 중량, 출인율, 변과의 형태, 변과의 규격, 종경식 규격, 변과의 변비 두께, 변비 요철. 껍데기가 신령 호두의 단점이 뭐냐? 신령 호두의 단점이 뭐냐? 걔네는 이 봉합선이 있잖아요. 봉합. 껍데기가 두 개가 딱 붙었잖아요. 봉합선이 요철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살살 하지 않고 기계 깎으려 세척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기계와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 봉합선이 딱 마주치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것도 다 깨져요. 기계가 돌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 봉합선이 쏙 가늘고 얇게 들어간 것이 걔는 매끌매끌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죠. 이런 특징도 봐야 해요. 또 한 가지 뭐냐? 호두를 싹 열었는데 여러분들 호두 망치로 깼어. 깬 다음에 또 도구를 하나 더 써서 호두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쑤시개로. 그죠? 짜증나죠? 그게 왠지 아세요? 호두 견피의 안쪽 주름벽이 밋밋하게 태화가 되느냐, 안쪽 주름벽이 막 발달되고 막 호두살과 이렇게 물고 있느냐, 이거 이체예요. 안쪽 주름벽의 태화도. 또 한 가지가 있죠. 호두가 두 겹이 있으면 그 안에 경막이 있어요. 경막. 이 경막이 태화도가 어떻게 되느냐, 경막의 태화도에 의해서 내가 호두를 열었을 때 완태호두가 나오는 비율과 반태가 나오는 비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완태냐 반태가 그렇게 정해지죠. 거기다가 내부 주름벽이 태화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이쑤시개 쓰느냐 마느냐, 바닥콩이 나느냐, 덩어리로 나오냐. 이거는 완태호두의 가격과 반태호 2분의 1태 반태라고 하죠. 반태호두의 가격과 4분의 1태, 8분의 1태 부시액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지금 제가 공급하는 것 중에요. 전 수분을 섞어서 주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주재배 품종이야. 근데 요 한 줄이 수분수 품종이야. 나머지는 또 주재배 품종이에요. 그러한데 얘와 수분수 품종과 주재배 품종이 품질이 거의 비슷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에 사업할 수 있거든. 만약 얘네들이 상품적 품질이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는 얘네대로, 얘네는 얘네대로. 그 다음에 그죠? 두 번 수확해야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수분수와 주재배 품종의 품질이 거의 비슷한, 뭐 나눌 필요가 없을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제가 이 품종 수분수 찾았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그렇게 맨날 다니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성을 좀 봐야 한다.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 이제 사과나무나 이런 거 심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과 열매가 하나 딱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장지가 쭉 뻗어나가죠. 심지어 뭐 1m 50막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는 도장지가 있나요, 없나요? 줄기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럼 포도송이 처럼 열렸죠. 뻗어나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부러 잘랐을까요? 아닙니다. 결과지단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얘들 그럼 내년에는 어디서 열리느냐? 내년에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건가? 아니에요. 얘네들 열매 밑에 가려진 새 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려요. 얘네는 한번 형태를 갖춰놓잖아요. 성목이 되면요 도장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잘 관리하시면은 얘가 수명의 변화 없이 도장지도 안 나오니까 일을 확 뜨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수세를 약하게 해서 어느 쪽에 한쪽 가지가 고사했어. 다시 키우지 못합니다. 조시성 호두나무의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은 뭐냐? 조시성 호두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죠. 나무가 째까나니까 그죠? 두 번째는 조시성 호두나무는 수세를 이루면 급격하게 고산다. 저 결과지를 마지막에 잘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이 많이 넣어줘야 된다. 아까 혼합아 얘기라고 했죠. 혼합아 암꽃눈이에요. 얘가 실령입니다. 실령인데 이게 동동그란 거죠. 이게 암꽃이에요. 하나, 두 개, 삐리리리 가가지고 여기 하나, 세 개 보이죠. 그런데 수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수히 많죠. 80%가 수꽃이야. 열매 맺는 것은 암꽃 두세 개밖에 없어요. 저 집에는 내년에 새끼양이 6마리. 그런데 요거 옆에 나온 걸 보자고요. 얘가 수꽃 하나, 두 개 있죠. 그런데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0%가 암컷이야. 이 집은 내년에 새끼양이 그렇죠. 16마리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혼합과 비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암컷이 그렇게 많이 피면은 열매를 나중에 적과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컷도 꽃가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분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열매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양분이 들어가요. 수꽃의 꽃가루는 단백질이에요. 수꽃도 그 초기에 개화 초기에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수세가 훨씬 더 강해진다. 안 그러면 수꽃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열매를 틀고 생산량이 약해지고 수세도 준다. 이 혼합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 쬐까만 라이트예요. 라이트가 좀 큰 게 있고 일반적인 게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스몰 사이즈인데 이 눈과 이 눈과의 거리를 보세요. 굉장히 좁죠? 이게 단과지라고 하는 겁니다. 중과지는 중간 길이, 장과지는 쭉쭉 뻗어나는 거. 이파리와 이파리의 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디와 마디. 이렇게 단과지류인 애들이 대부분 보면 조시성이에요. 그리고 다수학성이고. 근데 장과지류는 어때요? 맛있어. 영양성질이 층층 애들 쭉쭉쭉쭉 길이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장과지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 따져보면 입의 면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cm가 나간 다음에 이파리가 하나 생겼어. 10cm가 나간 다음에 이파리가 하나 생겼어. 입의 면적은 같죠. 연면적은. 광합성 양은 같잖아요. 그러나 차지하는 부분이 적죠.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까 그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게 호두가 포도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지단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5손가락에 하나, 둘, 세 마디씩 있다고 하자고요. 그 세 마디에서 꽃들이 있어. 그러면
15마디죠. 15마디에서 열매가 2개씩만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30개죠. 이게 30개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생치자, 인치자. 길이는 똑같으나 숫자는 틀리잖아요. 어떤 놈은 3개가 열릴 것이고 어떤 놈은 8개가 열릴 것이다. 이게 장과 지리와 단과 지리의 차이다. 단과 지리를 선택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심을 이따가 막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적심을 통해서 분지를 흡수하고 결과를 짧게 만들어가면서 도장지도 뚫는다. 그리고 도장지가 뚫면 인건비도 뚫는다. 이런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는 얘기예요. 환경 우리나라 최적지입니다. 호두나무를 맛있어 호두나무를 잘 방임하면 몇 미터가 있어요? 25m, 30m만 크죠? 도시성 호두는요, 사실 자유 방임하잖아요? 방치해두면은 사실은 여기를 2m, 3m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2m가 큽니다. 2m가 커요. 더군다나 야박한 땅 있죠? 더럽게 없는 척박한 땅에 넣으면 1m 자라나가 많아요. 더럽게 좀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재배 관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5m 큰 나무도 내가 재배 관리하면 얼마까지 키울 수 있어요? 주인네 마음대로. 너 여기까지 멈춰. 그게 주인네 마음대로 돼요. 이 만시성 호두나무도 3m 높이로 키울 수 있고 도시성 호두나무도 3m 높이로 키울 수 있는데 얘네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 방식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바뀌느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시성 호두나무는 촉진 재배를 해요. 생식생장이 치우치고 있으니까 거름기 와인께서 수세를 강하게 해서 촉진 재배를 해야 하고 만시성 호두나무는 거름기 쪽쪽 빼가지고 빨리 늙어서 새끼 낳게끔 해야 하니까 억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얘네는 집채만 하지만 얘는 분재는 화분이에 올라가 있잖아요. 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값어치는 이 깨끗놀이 비싸죠. 지금 여기 먼저 넘어갔는데요. 이게 사실은 호두나무 만시성과 도시성의 차이점이 크게 얘기하면 수반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거는 이거예요. 영양생장이 만시성은 굉장히 강하다. 도시성은 약하다는 거. 그리고 만시성은 생식생장이 굉장히 느리죠. 안 되고 도시성은 빠르고요. 소리 틀립니다. 뭐 2차 개화. 여러분들 이 호두나무 암꽃 숲꽃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갑자기 도시성 호두가 나오면서 얘기가 확 바뀝니다. 아까는 분명히 암꽃과 숲꽃이 다른 자운 이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실성 호두 나오면서는요 자운 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암꽃과 숲꽃이 한 몸통 안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숲꽃이 암꽃으로 변해요. 이게 뭔 소리냐? 얘는 황석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애예요. 지가 숲꽃이었는데 지가 변해가지고 암꽃으로 바뀐다니까요. 이 품종들이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다. 늘 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가운데 형태는 이렇게 호두나무 옆에서 후추나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작 재배를 할 수 있고, 이 계란식으로 뭐 하기도 하죠. 가로수로 쓸 수도 있고, 전문 방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찍고 갑시다. 그래서 이 계란식 배열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동에 가면 그 무슨 농장 있잖아요. 계란식 배열을 하는. 예? 왜 그럴까요? 그분은 호두나무 형태는 보고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가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호두밭을 결혼식 계단식 배열로 하지 마십시오. 계단식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계화가 안 됩니다. 계단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 베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수직 배열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계단식 배열을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곡식 농사를 칠 때 이 다랭이 놈들이 왜 생겼어요? 물 담으려고 생긴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동성 바로 옆에 있지만 강수량이 불과 400mm이고 토질이 어떻다고요? 땅바사 땅이라 물이 안 남긴다. 그러니까 요만큼 비가 와도 그걸 다 보습을 위해서 계단식 배열을 한 겁니다. 그건 관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보습을 위해서 계단식 배열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형태하고 그냥 보고 바꾼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조실성 호두나무에서는요, 맛있으면 그래도 생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조실성 호두나무 어떻다겠어요? 생장력이 약하다고 했죠. 영양생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배열 딱 해놓잖아요. 그 순간 조실성 호두나무 모두 사망합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그 지난 한 5, 6년간 호두나무들이 막 보급됐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가로등 그 선을 딱 나눠가지고요. 동쪽과 서쪽을 딱 나누잖아요. 호주나무가 전라도 쪽으로 거의 70% 이상 들었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그런데 지금 생산되고 살아있고 남은 것은 경상도 쪽 라인 쪽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지의 차이입니다. 토지. 즉 경기도서부터 충청도를 지나서 저 전라도 쪽까지는요. 토질이 점토질 토양이 많잖아요. 점토질 많죠? 비교적 뭐 분명 다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경상남도서부터 태평양에서 강원도까지는 어때요? 돌멩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행성 쪽 같으면요, 논도 쟁기 잘못 끓으면요, 물이 안 나가지고 농사 통통해요. 거기서 싹 버텨만 하거든.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데서는 다 살았어요. 근데 점토질인 데는 다 좋습니다. 침수돼서. 뿌리가 썩어서.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호두나무를 심으실 때는 반드시 땅도 깊이 뒤집고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토양을 조성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당에 도시성 호두나무를 갖다 이렇게 물 보습이 잘 되는 계단식으로 갖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식물을 얘기하면서 과학성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배우십시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정말 이 나무들이,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호두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 나무에 그러니까 10m, 10m입니까? 10m, 10m에?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5m에 10m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산지에서는 10m에 10m에 10m라고 하죠? 그냥 쓴 겁니다. 그거 그냥 가는 대로 갖고 온 거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지죠. 그 원칙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는 그림이 길죠. 거리를 좀 더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낮에는 어때요? 한낮에는 머리 위에 와 있잖아요. 조사각이 바로 직선이잖아요. 더 가까워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m, 10m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농사를 쓰든지 열무 농사를 짓든 하우스를 짓든 고추를 심든 있죠. 땅 모양이 어떻든 간에 남북배열, 남북방향으로 해가지고 열을 쫙 해가지고 심는 것이 훨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요. 그러면서 열간 거리는 좀 더 해가 뜰 때는 굉장히 있으니까 띄우고 남북으로 더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섭취하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중국은 토지 공개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젊은이가 귀농해가지고 나 농사 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정부한테 땅을 임대만 하면 돼요. 그죠? 미국 캘리포니아도요, 임대료가 징그럽게 쌉니다. 땅 마가 돌거든요. 제가 독일에다가 사실은 유럽 쪽에 진짜 독일 가가지고 땅 임대를 알아봤어요. 1헥타르에 얼마인지 아세요? 24만 원입니다. 1년에. 밭인데 지금 농사 지금 밭인데 땅이 넓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의 중국 방식을 그냥 바꾸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이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이 인건비가 그렇게 싸도요. 내가 조금 밀식재배 해가지고 맨날 전지전자에서 수용 만들어가지고 고효율 집약 관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땅 임대를 더 많이 해서 뜨문뜨문 심어놓고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수확하자마자 딱 들어가는 게 더 농업 경영에서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아, 땅이 많어. 임대비가 더 싸. 그럼 뜨문뜨문 심고 뭐든 관리해요. 근데 미국, 중국, 호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땅 넓은 나라들이죠. 호주 최상위 생산 국가들이죠. 그 사람들 서적들을 읽다 보면, 논문들을 읽다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자기네들도 그걸 알아. 이 품종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집약 관리, 집약 밀식 관리를 하게 되면은 호두가 요만한 게 이만하게 지다가 지진들 다 해봤어. 근데 못해요. 농민들이 안 하지. 농업 경영에 땅 넓은 데로 가는 게, 넓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호주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토지, 한국은 사유지잖아. 토지 사개념이잖아요. 너의 땅이라 나무 심으려고 대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지방 밀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양적으로 중국이나 미국하고는 못 싸워요. 딴 좀 나라면 어떻게 싸워? 전 세계 무역에서. 그죠? 질적, 품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품질. 최상위 품질, 전 세계 물량의 1%만 딱 생산해내면 1%는 절대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똥 묻은 가방은 가격을 올려요. 비싼 시계는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1%의 시장입니다. 1%의 시장. 최고급 시장은 절대로 가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일단은 토양이 비옥해. 온도가 좋았어. 그리고 토지 사기냐면 취약 밀식해서 과를 더 키우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특품. 사과도 여러분들 명절 때 쓰는 사과 있죠? 그 사과하고 평소에 먹는 사과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가격 차이는 확 차이가 나죠? 무게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고급화 전략이 여러분이 살아남는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급 시장의 1% 시장 거기를 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장성, 운송성 엄청나게 좋습니다. 전 세계 어디까지든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나무는 자연 방임했죠. 자연 방임했는데 감나무, 밤나무, 뭐 호두나무도 마찬가지고 새 논에서 세 가지가 발생되면서 새로운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열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열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열렸다가 밖으로 점점 피겠죠. 그럼 다음에는 텅 빈게 되죠. 텅 비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게시명이라는 겁니다. 라이트 홀을 만든 거예요. 게시명을 하다 보니까는 빈 공간이 나고 그래서 Y자, 주간형, 편집형, 대장형, 원종 이렇게 발전의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호두나무 이제 저기 사진을 3년 전에 찍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20년 차 된, 21년 차 된 나무인데요. 안에 텅 볐죠? 작년에 다 들어있는데도 1, 2, 3, 3개밖에 안 보이죠? 이 나무 호두농사가 망쳤네? 아니에요. 안에 텅 볐지만 겉은 쫙 들어있어요. 호두 농사 뭐 전라도에 누구 어디에 뭐 하지만요 다 꼬집만 이분이 제일 농사 잘 져요. 저도 다 가봤는데 이 농인들이 제일 농사 잘 져요. 나무만 어려서부터 한 60여 년 농사 지신 양반인데 제일 잘 됩니다. 근데 호두나무는 매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되면서 겉 표면에 열매가 맺는다. 안에는 텅 빈 불용 면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수용을 확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생겨서 하면은 똑같이 주어진 면적에서 표면적은 2배가 됐네. 아까 광합성의 양이라고 했죠. 내가 나한테 주어진 1000평에 생산 표면적의 양을 2배 늘린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표면적의 양은 양분 생산량이고 양분의 양은 결국 나중에 열매야 이거 소득이잖아요. 주머니에 소득. 그러다 보니까 이 부용 면적을 없애버리고서 하니까는 표면적이 많이 늘더라. 그럼 개시명은 뭐냐? 개시명 이거예요. 여기다 보면 뻥 뚫어버렸어. 중간 올라가는 걸 딱 잘라서 빛을 들어가게 하는 거다. 햇빛 들어가니까 요 안에도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게 개시명이에요. 근데 개시명 무진장 고집층이다 사람들 원리는 이해를 못하고 요즘은 예전에 나무가 이렇게 해서 그 나리타식이고 뭐 골격지기를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사과나무도 있죠. 골격지를 안 만들고 아예 옆에다가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원투형 내보내요. 원 통처럼 그냥. 그러니까는 똑같이 주어진 면적에 1배, 2배, 3배 생산량이 막 바뀌어집니다. 자, 개시명은 했더니 이렇게 쓸모없는 하얀색 부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Y자 수용을 하니까 빽빽하게 전체 면적을 다 운용을 할 수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표면적 다 썼잖아요. 근데 이 Y자 수용 표면적을 하는 것보다 2배로 쌓는 것이 표면적의 양이 더 많더라. 이 얘기는 뭐냐?
큰 거 한 놈 만든 거보다 수박 표면적보다 이 좁쌀의 표면적이 더 많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햇빛을 활용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 양반들도 공부 무진장하고 약 1년에 27번 뿌리는 양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나무를 옛날에 이렇게 오락에 벌어지고 있던 그 사과나무를 해초리처럼 가늘고 길게 왜 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다 한 건데 마침 이 조시성 호두나무가요 오죽한 별명이 외성호두라고까지 붙었습니까? 키가 작대. 사과나무는 일부러 M7, M24는 외성 대목을 갖다가 나무 사이즈를 줄이려고 일부러 그 노력을 하는데 이 호두나무는 아예 난쟁이 똥자루로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간에 조시성 호두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호두밭 가서 예전 호두밭 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시성 호두나무 심는 분들은 저쪽 사과밭 가서 배우셔야 돼요. 사과밭 가서. 한 가지만 다른 게 뭐냐? 그 양반이 사과 농사 짓는 것보다 걸음을 1.5배 더 해야 한다는 거. 이해돼요? 이제 왜 만시성 호두밭에 가서 여러분은 조시성을 배우지 마십시오라고 하느냐? 만시성은 영양생제를 막 치우쳤고 억제 대비를 완전 대비하기 완전 다른 거죠. 억제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 조시성 호두나무는 얘는 자기처럼 난쟁이 똥자루 된 애기 때문에 촉신 대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반대 교육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시성 호두나무를 심어가지고 성공하려면은 만시성 호두 농량에 가지고 호두를 배우지 마세요. 차라리 옆에 가는 사과밭에 가서 그대로 그 형태대로 호두밭을 조성을 하시고서 재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요. 주종부 상경이 중요해요. 이게 개심형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은 주간과 가지를 5대5로 만들면 여러분 똥 빠집니다.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1등이 하나잖아요. 그죠? 얘는 1등이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나무 가지가 나무를 키우시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막 사과밭을 딱 부쉈죠. 사과밭은 멀리서 봐. 사과 안 따먹어도 그 밭에 사과맛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끼 올라갔어. 막 전부 가지들이. 그 집은 사과도 작을 뿐더러 맛도 당도도 떨어져요. 왜? 가지가 하늘로 솟아오르면 걔네는 서로 경쟁하면서 영양생장이 춤춥니다. 그러나 자꾸 위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내릴수록 얘는 영양생장을 멈추고 생식생장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과도 커지고 당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쭉 벌려놨어. 1등이잖아요. 요놈들은 지들이 이미 안 느껴요. 얘를 1등을 못 이긴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배나무나 하는 Y자 수형이라고 생각합시다. Y자 수형으로 호두나무를 만들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 얘와 얘가 1등이 둘이죠. 1등이 둘이죠. 1등이 둘이고 얘와 얘의 비율이 5대5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등 두 놈이 우리나라 상황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육 중에 거대 정당 두 개가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려고 막 하잖아요. 서로 1등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내란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얘 나무도 식물도 지가 1등 먹어서 우정을 하기 위해서 막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 그죠? 얘만 도전하는 끝에서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위해서 다 도전하겠죠. 서로 경쟁하겠죠. 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작아집니다. 왜? 똑같이 흡수해서 방학선을 한 양분이 열매로 가서 열매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 가지의 우정을 위한 영양생장에 소모되기 때문에